2021년 대학 입시 그리고 테스트 옵셔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작년과 올해에 치러졌던 2021년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학 입시, 그것과 연결해서 테스트 옵셔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아이비리그 결과를 끝으로 입시 결과가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도 마음을 많이 졸이신 기간들이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었는지, 그에 따라서 어드미션 레이트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몇 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버드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총 얼리와 레귤러를 합해서 57,435명이 지원을 해서 1,968명에게 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745명이 얼리 액션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얼리와 레귤러 합해서 어드미션 레이트는 3.4라고 합니다. 그 전에인 4.9%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내려간 거죠. 자체 웹사이트에서 하버드도 이미 지원자가 많이 증가한 이유로서 테스트 옵셔널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MIT입니다. MIT는 항상 레귤러에 3.14 파이데이라고 해서 3월 14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른 학교들은 많이 늦은 날짜에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3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3,240명이 지원을 해서 66%라는 숫자의 지원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총 어드미션 레이트는 4.0%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일입니다. 예일도 예일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33%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6.54%에서 4.62%로 어드미션 레이트가 내려갔습니다. 프링스턴도 3.98로 굉장히 낮은 어드미션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링스턴은 올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없앴습니다. 프린스턴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어드미션 레이트가 낮아진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테스트 옵셔널을 택한 것과 그리고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없애고 레귤러만으로 학생들의 지원자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은 37,601명의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펜입니다. 유펜의 어드미션 레이트는 5.68입니다. 예전에 8.07에서 역시 많이 내려간 어드미션 레이트입니다. 총 56,333명의 지원자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 전에 비해서 34%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이비리그 몇몇 학교와 MIT 자체 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버럴 아츠 몇몇 학교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윌리엄스입니다. 올해 어드미션 레이트는 8%입니다. 총 12,5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비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 레이트가 8%입니다. 특히 이 학교에서 눈여겨볼 점은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SAT와 ACT 스코어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 학교의 미디언 SAT 스코어를 보면 1520점이고 ACT 스코어는 34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립학교의 예를 몇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노트르담은 얼리에는 1673명 그리고 레귤러에는 1771명을 받아들여서 어드미션 레이트가 15%입니다. 에모리 같은 경우는 13%로 예전에 19%에서 역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립학교 같은 경우도 내려간 경우가 꽤 있는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같은 경우도 21%,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같은 경우도 39%로 예전에 46%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대학들이 입시에 관해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몇몇 대학이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에머리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는 테스트 옵셔널을 넘어서 많은 것을 다르게 해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그러니까 2020년 스프링 스메스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기 때문에 패스 or fail로 GPA가 전환된 학교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GPA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학교의 수업을 바꿨거나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고 테스트하는 방법 또 많은 변화를 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또 다시 GPA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연이어서 과외 활동과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많은 extra curricular activity, competition, 그다음에 스포츠 토너먼트, 인턴십, 그리고 서비스,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취소되거나 또 온라인으로만 제공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코멘데이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와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아이비리그 발표가 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자세한 아이비리그 측의 분석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들의 분석과 많은 하이스쿨들의 발표 사항을 보고 있으면은 에머리 측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보이스를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쓴 에세이에 많은 포커스를 두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를 치른 학생들이 2022년 봄학기, 그러니까 11학년 2학기가 되겠죠. GPA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온라인과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GPA에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을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감안을 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A를 학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도 에머리에서 말을 했듯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레코멘데이션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대학 측에서는 감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을 다 하고 대학들도 어플리케이션을 봤다는 것을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쓰실 때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하셔야 되는지 이 에모리에서 발표한 것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모리에서 발표한 것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몬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몬앱은 지원서 자체가 11%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몬앱을 통해서 지원한 지원서 자체는 11%가 증가했는데 그와는 반면에 지원한 학생 수는 2%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원한 학생 수는 별로 늘지 않았는데 한 학생당 지원한 학교 수가 굉장히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와 연관돼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명성 있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코비드로 인해서 지원자가 굉장히 늘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증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입학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자릿수, 어드미션 레이트가 한 자릿수인 학교들은 웨이팅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학 입시 그리고 테스트 옵셔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옵셔널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